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경남, 경북, 울산 또 우리 지역 정읍과 고창, 무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31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요. 약 7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산림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그리고 사람들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형 산불을 막을 근본 대책 마련에 대해서 모두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근본 대책 마련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요. 피해 현황과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스템 마련 그리고 예방활동 강화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도민들은 이번 산불 피해와 예방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지역도 고창과 정읍, 무주까지 산불이 크게 났는데 이 자연재난이 정말 무섭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매년 봄만 되면 산불을 최우선으로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것 같고요. 달라진 기후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사전에 산불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을지 맞춤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번지면서 인명피해도 많았고 이재민도 많았잖아요. 불에 고립된 분들이나 희생된 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대부분 봄철 화재의 원인이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되잖아요. 고의가 있든 없든 산불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했다면 엄벌하고 산 주변 주민이나 등산객들도 평소에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불이 갈수록 대규모로 더 자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도 유사시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 활동에 동참해야 할 것 같아요. 비상시에 대비 방법이나 사람이 적은 시골 지역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진화 장비가 좀 발전이 돼야 되겠죠. 그 진화대원들도 좀 더 전문적인 진화 교육을 받고 하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인력 보강도 필요하고 장비의 고급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봄철 산불 피해와 예방 대책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 무주 구교림 관리소의 이성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의 하태현 명예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석대학교 하태현입니다. 예, 잠시 후에 무주군 산불 예방 진화대 김석권 단장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의 황상국 과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우리 지역 남원 산동에 가면 서부지방산림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방산림청이 관할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서 일단 소개를 좀 하고 화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토 면적이 62%, 우리 전북도 산림 면적이 54%나 되는 곳이어서 우리가 산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서부지방산림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저희 산림청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산림청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산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 곳입니다. 특별히 산림 보호, 산림 자원 육성, 산불과 산사태 대응, 또 산림 병해충에 대응하고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금년도에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목표로 국민 안전, 기후 대응, 임업인 지원, 지역 발전 이런 산림과 관련된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별도로 이제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부지방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은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서부지방산림청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방산림청 산하가 해당되고요. 예. 전라 남북도와 경남 일부 지역 구기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주도까지도 포함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부지방산림청에는 5개 관리소가 있는데요. 예. 전라북도에 정읍과 무주관리소, 또 전남에는 영암과 순천관리소, 또 함양 일부 지역은 함양관리소가 그렇게 구기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한 곳인 무주 구교림 관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1월에 취임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을 담당하는 관리소. 네. 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이유는 굉장히 화재에 있어서도 교수님 우리가 소방청이 있습니다만
산불 관련해서는 우리 또 산림청의 또 주관이고 관할이고 해서 약간 구분되는 부분도 있어서 산림청과 서부지방 산림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교수님, 뭐 화재 산불 조심 기간까지 정할 정도로 봄철에 굉장히 많은 화재가 일어나는데 경북 의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 고창, 정읍 또 무주, 순창, 쌍치까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강조를 해도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실화라고 하는 이유를 들으면서 참 어처구니 없고 가슴이 아팠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가족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요. 예. 이번 경상북도 경남 7군데 화마가 앓고 간 상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사망자가 지난 2일까지여서 31명 그리고 중상 경상 포함해서 총 77명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예. 산불로 인해서 이렇게 인명 피해가 일어난 것은 전 세계적 유례가 없습니다. 시내에서 건물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고가 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거기도 사망자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정책이 후진국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봄철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겨울 동안 내내 가물었기 때문에 그 낙엽이 그쪽 지역은 산세가 심해가지고 낙엽이 1m에서 3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낙엽이 1년 동안 그 겨울 동안 내내 말라 있던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산세가 험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불이 나더라도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한 우리가 훈련이라든가 그런 요원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봄철에 일어나는 이 산불에 대해서 우리가 각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저는 전반적으로 중앙 정부 쪽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과 예. 인력을 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은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교수님 안타까운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31명이 희생되셨는데 그 고령층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교수님 방송 전에도 꼭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네. 저도 지난주에 고창 성내에서 시작한 불이 정읍 소성면 금동마을까지 번져서 집이 전소된 곳들을 보고 왔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대피 체계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장님이 직접 막 도움을 나서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마을에 맞는 시골에 맞는 대피 체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제가 최근에 전라북도 14개 시군구 국민 안전 교육에 대한 실태 점검과 평가를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고령층 즉 65세 이상 초고령이라고 하는데요. 33% 40%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동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또 그만큼 위험 지역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고령층은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곳에서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하고 움직이기 싫어한다는 거고 그리고 되게 조그만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큰 소리가 나더라도 들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미디어라 그러죠. 그 SNS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식을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연기 흡입을 했을 때 우리 성인들은 웬만한 것들은 참을 수 있는데 그 고령층들은 기저질환이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나쁜 공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금방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피 경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길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으로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그런다고 해서 시골을 갔다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고령층이 돼가는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평소에 산불에 대한 예방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순찰을 꾸준히 한다라든가 그리고 예.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공무원들이 전담제를 통해서 이런 거 있을 때 확실하게 빨리 가서 그분들을 데리고 모시고 나오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31명 가운데 약 27명이 고령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문자를 수십 번 보내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누워 계시는 상황 속에서 방송이 들리지 않거나 그 긴급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속에서 이 고령층의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이제 서부지방산림청에 또 우리 무주국유林관리소 소장님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4월 5일 식목일도 정해두고 나무를 심어야 되고 나무에 대한 소중함은 늘 교육을 받습니다만 화재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불을 온 산을 다 불태운 이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일단 뭐 주의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만 산림에 대한 소중함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림에 화재가 나면 큰 피해를 입는 것일까? 대부분 소나무 주류의 이제 침엽수도 있고 아울러서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소장님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아요. 임도에 대한 중요성이 이번에 그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선진국에 비하면 임도가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데 임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초기 진화 대응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산불에서 보듯이 저희 관내에 있는 그 지리산권의 산청 산불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기가 임도가 없어가지고 그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좀 어려웠다 하는 것이 이번 그 산불의 조금 주요한 점이고요. 예. 임도라는 것은 사실은 그 산림 경영 목적으로 우리의 목재 수급을 위해서 그런 길도 쓰이지만은 사실은 산불에 있어서 임도는 우리 진화 자원이랄지 진화차 인력들이 긴급하게 투입할 그렇죠. 수 있는 아주 기묘한 그 길로 쓰입니다. 예. 그런 임도가 앞에 말씀하셨듯이 선진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대형 산불의 대책 속에서도 예. 아마 그 임도의 확충 계획이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산에 헬기가 갈 수 있고 또 소방차가 가야 되고 진화 대원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임도가 없을 때는 헬기는 밤에는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서 초기 대응을 했을 때는 진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6배가 높다라고 할 정도로 임도의 중요성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소장님 재난 사태를 이제 선포했습니다. 지금 중간에 진화하던 헬기가 또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고요. 여러 산불 진화 대원들이 초기에 4분이나 돌아가시는 상황. 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이제 장비의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매뉴얼도 또 좀 더 보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지금도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 잠시 후에 또 무주 산불 예방 진화대 김석권 단장을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만 소장님 어떻습니까? 모두가 헌신적인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 앞에서 이 화마 앞에서 인간의 힘이 참 이렇게 나약하다는 걸 이번에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그 지난 3월 21일부터 22일 사이에 경남 산청군 또 경북 의성군 또 울산 울주군 등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하고 또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인해서 대형 산불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약 4만 8천 헥타의 산림이 손실되는 큰 피해를 입었고 인명 피해 또한 커서 사망자 31명을 포함해서 사상자가 75명으로 4월 1일 잠정 집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서부청 관할에 그 산청 산불의 경우에도 당시 현장에 초속 13.4m에 이르는 강한 바람 때문에 매우 빠르게 확산이 됐고 이튿날 22일부터는 또 다른 능선으로 이렇게 비화가 이루어지면서 예. 하동군까지 영향을 미친 산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리산권역 같은 경우에는 산불 현장에 두꺼운 낙엽층이 헬기가 아무리 많은 물을 투하를 해도 그렇죠. 낙엽층 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불들이 새로 바람이 불고 하면서 그 불씨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예. 이런 재불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해발 900m의 높은 봉우리에 또 위치해서 접근이 필요한 임도가 없고 또 이런 진화대원들이나 진화 장비가 긴급히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여건들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등 대형 산불 지역에 주불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강풍 등 환경 요인으로 재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도 잔불 정리 또 뒷불 감시 중에 있습니다. 예. 초속 13.4m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체감이 안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교수님? 불이 날아다닌다. 불이 진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정읍시 소성면 금동마을 같은 경우 산 밑에 있는 집이 먼저 타야 될 것 같잖아요. 만약에 탄다면.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집이 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불이 진짜 날아다니는데 1시간에 8km를 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겨울철에 묵었던 낙엽들 뭐 많게는 뭐 2, 3m가 쌓일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난 잔불 정리도 중요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이 시기가 왜 이렇게 더 위험한지 한 번 더 좀 강조해 주시죠. 그래서 봄철은 겨울 동안 저기 눈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내내 그 낙엽이 말라 1m, 3m 정도 하고 또 되게 이제 바람이 북쪽과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맞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하게 되면 그쪽을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불이 화재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같이 맞부딪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예상을 맞불을 해서. 놓기도 합니다만 네. 이게 불이 바람이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흐려가니까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게 되고 있고요. 그런 이제 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비화라 그러거든요. 예. 그 이제 바람비라 해가지고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산불을 갖다가 좀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게 그렇죠.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농촌에서 이제 소각하는 것들 갖다가 좀 방지한다라든가 혹은 등산객의 어떠한 그 코페라든가 예. 음식물을 만드는 것을 자제한다라든가 그리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예. 않으면은 이 불이라는 것을 한번 난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그마하게 시작했지만은 예. 특히 이 봄 3월달 4월달에 우리 1년 동안 불에 약 40에서 50% 반절이 절반 그 이상이 타네요. 잠깐 한 달 정도 되는 이야. 기간에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등산이라든가 또 어떤 농사할 때 그런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 강조 기간을 정해서 예. 우리가 이제 이번 얘기할 때 안전 문화라 그러거든요. 안전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있는 그렇죠. 그 도농이라 그러죠. 농산어촌이라 그러는데 농촌이라는 것 한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꾸준히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꼭 도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산촌에도 일어났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계속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안전문화, 안전이 최고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순창 쌍치에서 불이 어떻게 일어났나를 여쭤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담배꽁초 또 이제 많이들 이제 농막이라고 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창고처럼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이제 생활이 가능한 형태로 많이들 사용하면서 비롯된 화재,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논밭두렁 소각 여러 가지 이제 주 원인이 있겠습니다. 산림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이었나요? 3월에 수장 울진에서 불이 시작했는데 강원 삼척까지 강풍을 타고 번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이 번졌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찰들이 다 불탈 정도로 산불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잖아요, 소장님. 그래서 급경사도 많고 또 우리가 그 침엽수라고 하는 소나무 송진을 머금고 있는 그 식재 형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산불의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그 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산불의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은 산불의 주 원인이 대부분 인위적인 불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특별히 이제 저희 산불은 기상 여건과 연료가 되는 숲의 종류, 지형, 습도 등에 따라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가 20도인 경우에 6m/s의 속도로 바람이 불면은 무풍일 때보다 확산 속도가 26배나 빠르다고 그래요? 연구가 된 바 있습니다. 예. 또 공기 중에 시료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낙엽의 수분 함유량이 10% 정도로 낮아지는데 수분 함유량이 15% 이하인 낙엽이 일반 낙엽과 비교했을 때 발화율이 25배 정도 높다고 연구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나라 산림의 구조는 산불에 조금 취약한 침엽스림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또 산림 내 연료 물질이 축적이 되고 높아질 것 같아서 대형 산불의 위험은 차츰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침엽수적인 소나무의 경우에는 송진과 같은 물질이 활엽수에 비해서 불이 잘 붙고 더 뜨겁게 또 더 오래 지속되며 사계절도 잎을 달고 있어서
불이 수관화로 커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수관화라는 것은 나무 상층부가 타는 불인데요. 아까도 그 불이 비화한다 뭐 그런 부분이 솔방울에 불티가 붙어서 상승 기류와 또 강풍을 만나면 비화가 되어서 최대 3km, 2km 이상씩 이렇게 날아가서 새로운 산불을 야기시키고 그렇죠. 또 그 확산을 진행시키는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연재해를 넘어서요. 인간의 생명, 또 경제적 손실, 또 동물들의 서식지 파괴, 생태계 균형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제 산불이 나고 나면 토양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비가 올 경우에 산사태나 홍수 피해 여러 가지 악재를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 더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왜 자연을 보호하고 살림의 중요성을 얘기합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한 정사각형 모양의 나무 목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분이 이제 주고 가셔서 제가 가끔 인용도 합니다만, 이 200g 목재라면 절반을 탄소를 이렇게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 교수님,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자연의 중요성이긴 합니다만 한 번 더 또 언급을 해주시죠. 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재난은 크게 우리나라 이제 재난 관련한 가장 상위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재난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하거든요.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이라고 그러는데 예. 원래 이제 도시화되고 밀집화될수록 사회재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회재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방도 하고 빨리빨리 초동 대치도 할 수 있지만,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어떻게 예방이라든가 그 대처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일단 자연재난에 의해서 우리 살림이라든가 이런 곳이 황폐화되기 시작하면은, 자연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살고 그렇죠. 또 자연을 통해서 인생을 즐길 삶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 자연에 관 그런 파괴가 된다고는 첫 번째 생태적 측면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무뿐만 아니라 농작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동물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없다는 그런 생태적 측면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10년 혹은 30년, 많게는 100년까지 걸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피해가 그렇죠.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은 관광객 감사라든가 산업 교란 등으로 인해서 그쪽에 산불 나는데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그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광객,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무주에서 작년에 2만 5천 명 인구가 되는데 700만 명이 왔다 갔다 맞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 무지의 자연을 보러 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관광객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예. 그 지역에 어떠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크네요. 다시 한번 이제 그 사회적 이런, 그러니까 어떤 생태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런 사회적 측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 공급돼야 돼야만이 예.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도 그 어떤 저출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 측면에서 대도시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 이런 산촌이라든가 이런데 드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하면은 그게 그렇죠. 10년, 30년, 100년이 가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숨 쉬고 살잖아요. 그 산에 가면 뭐 피톤치드뿐만 아니라 그냥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데, 그때는 그 자연의 소중함을 아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모든 산이 불에 탔을 때 오는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귀중한 자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여러분 1월 24일부터 예년보다 8일 정도 앞당겨서 운영되고요.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산불 조심 기간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같이 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말씀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싶습니다. 임도 이야기도 했고요. 많은 이야기들 했습니다. 산불 관리 시스템이 그래도 있으니까 소장님 전문가로서 좀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 겨울철이 전국 평균 강수량이 예년 대비해서 한 27% 수준으로 매우 낮고 건조합니다.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8일 앞당겨서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또 4월 4일 청명과
4월 5일 한식에 이렇게 겹쳐 있어서 그렇죠. 이때가 가장 또 저희 쪽에서는 위험한 시기라고 예. 특별히 경계 강화를 하고 있고요. 산림청에서는 체계적으로 산불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은 산불 신고부터 접수 또 거기에서 현장 조치 상황까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또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또한 산불 현장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진화 헬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효과적인 진화 대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예. 산불의 조기 발견하고 관련해서는 산불 감시 카메라들이 각 지역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산불 발생했을 때 빠른 발견과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특별히 대형 산불과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를 해서 예.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그렇죠. 특별히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예. 위험 단계별로 산불 비상근무 인원과 그런 조정 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산불 감시원들을 운영하는 산불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역대 추억의 산불 피해 근본 대책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하태현 명예교수,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구교림관리소 이성우 소장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무주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김석권 단장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은 무주입니다. 김석권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석권입니다. 예, 제가 2주 전에 뵙고 왔어요. 대원분들. 예. 그리고 그날 오후에 경북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까지도 불이 났고 지금 무주도 안전하지가 않은 곳인데 주불은 정리된 것 같은데 잔불 정리 중에 계시다고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3월 26일 오후 9시 40분경 불암 소재에 대해서 크게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5일 동안을 계속 주불하고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분암, 부기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불이 났고 예, 역시 예. 이제 진화 대원분들이 또 일선의 가장 그 현장에서 이제 잔불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하시고 지금 목소리 상태도 이렇게 좋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3월 26일부터 지금 4월 3일까지 어저께로부로 7시까지 잔불 정리를 끝났습니다. 아유, 어떠세요? 그 잔불 정리라고 하는 장면을 이제 저희도 TV 뉴스를 통해서만 봤습니다만 낙엽도 제거해야 되고 불도 꺼야 되고 또 들고 가는 장비도 저도 직접 그 우리 단장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만 무게가 꽤 나가는 또 호스 들고 가야 되고 이만저만의 그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그 속에서 또 그 연기에 질식되지 않기 위해서 또 조심해야 되고 뭐 그 상황 그 현재 경험했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 당초에 무주 지역에 비가 좀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예.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비는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너무 다 습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강풍이 좌우에서 부는 바람에 아, 너무 다 진화 작업을 너무 다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는 아시다시피 저 바위산이 많고 예. 가파른 곳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등짐 펌프라고 하죠? 예. 그 메고 올라가시고 또 호스 다 일일이 지금 들고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러시요, 예. 그 영남에서 초기에 화재 산불로 4분이 진화대원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소식 접하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무주도 불이 났어요. 어떠세요? 예. 그 직접 그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들은요. 예. 아나운서님도 알다시피 우리 사무실에서 그걸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발동기라는 게 30km가 나갑니다. 아. 그럼 저희들이 분암 소재 같은 경우에는 거기 500m까지 줄이 안 돼가지고 예. 500m에서
발동기를 500m까지 밀고 갔었습니다. 아이고, 그 임도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가 봐요, 무주도. 예. 인도가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예. 바로 끊긴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가. 아, 그러면 일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등짐 펌프 메고 줄 호스 예. 가지고 직접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등짐 펌프도 물론 하지만은 예. 그 조수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그걸 또 같이 가가지고 그 500m에서 거기다 조수조를 설치하고 발동기를 또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그 또 올라갑니다. 저도 메어봤습니다만 그 발전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게 30kg 이상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혼자서는 참 힘든 그런 상황. 교대로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각별히 그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그날 그 1인 그 가방을 다 열어봤잖아요, 단장님. 예. 그 방독면 마스크 이런 거 꼭 있어야 될 텐데 그 마스크 정도만 있는 기억을 하고 왔거든요. 예. 장비 측면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보완해야 될 점도 많아 보이던데. 예, 그렇죠. 그런데 보완할 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보고는 못 드리고 거기서 우리가 저 들어오는 그 물품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조금씩 저희들이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많이 해주는 편이고 예. 좀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무주가 조금 많이 도와주는 그런 편입니다. 다행이군요. 사실 무주는요. 뭐 82%가 전체 면적의 82%가 지금 산림이 지역이기 때문에 예. 한 번 산불이 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 피해가 또 비화 현상으로 불이 정말 다른 지역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산불 예방 진화 대원분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우리는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맙습니다. 이 인력의 현황이 보면 그때 예. 이제 다 모여 계신 걸 제가 이제 보고 만나고 말씀 듣고 왔는데 좀 예.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리고 지금 정읍 다녀왔더니 산불 조심 기간까지만 정해두고 활동을 하고 최저 시급 정도 받고 있어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 이쪽으로는 뭐 아나운서님도 알다시피 농사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전반기 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그러는데요. 예. 사실은 이거 정도 가지고는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한 10개월이라도 하면은 예. 그나마 가정에 뭐 보탬이 되지 않고 그러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산림 피해 나면 우리 하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관광 그렇죠. 예. 유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뭐 산림의 가치 그 이외의 부가가치가 많은 게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좀 더 기간도 늘리고 현실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경제를 또 유발하는 그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단장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뭐 불이 안 났을 때는 계도 활동, 홍보 활동도 하시잖아요, 우리 단장님 예. 비롯해서요. 그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일일이 근데 가까운 또 이웃 주민들인데 그래서 부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저희들은 지금 벌써 3번이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계도하는 분들이 또 별도 있습니다. 우리 진화대에서. 그렇죠. 예, 불 나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도 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나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오늘 만약 계도를 하면 내일 잊어먹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해오치던 그 습관, 관습 같은 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어저께도 금방 불을 끄고 왔는데 예. 바로 그 옆에서 어르신분이 아이고. 또 그렇게 불을 내가지고 또 어저께만 하더라도 벌써 5번을 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저께만. 참 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불 옆에서 예. 소각이 바로 그 옆에서 다시 또 재출동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예. 뭐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긴 합니다만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되는 이 계도 활동 속에서
옆에서 더 꼼꼼히 챙겨야 되겠고 이런 진화대원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아이고 며칠 동안 계속 잔불 정리하시느라고 목도 쉬시고 피곤한 상태일 텐데 조금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도민들께서 특히나 이 화재에 있어서는 이 봄철 기간만큼은 좀 더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무주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김석권 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도 황상국 과장을 연결할 텐데요. 교수님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이분들 고생 안 하셔야 되는데 인명 그러니까 목숨까지 걸고 지금 불 끄시는 거잖아요. 그 500m까지 올라가셔야 된다는 말씀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후방에서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어떤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규정을 해서 만들어 놓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역사상 이제 몇 번째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예. 대신 이제 저희가 법으로 해주면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 예, 어떤 성금이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 황상국 산림지원자원과장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뭐 영남 지역의 산불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도 많이 일어났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들 두 분 모시고 듣고 있고 과장님 통해서 도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황 현재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도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이 지금 110건이고요. 산불로 인해 소실된 산림 면적은 약 68헥타 정도로 이는 축구장 면적 한 96개 넓이에 동일하고 예. 재산 피해를 따지면 한 41억 2,300여만 원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예. 그 연도별로는 2022년도에 50건, 23년도에 46건, 지난해의 경우는 14건이 이렇게 발생했고요. 예. 올해는 현재까지 봄철 건조한 기후 영향으로 17건이 이렇게 발생하였는데 예. 원인별로는 쓰레기 소각이 4건, 논밭두렁 소각이 4건, 성묘객 실화 2건, 기타 캠핑객 실화 등이 7건으로 대부분이 이 사람들의 실화로 그러니까요. 산불이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예. 이게 건수가 적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요. 한 번 산불은 어떻게 비워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다 실화예요. 인간에 의해서 불이 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손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도 그 방금도 말씀드렸다시 재산 피해만 보더라도 예. 한 41억 정도로 좀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불 조심 기간이 있고요. 이 시기가 얼마나 더 중요하고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까지 정할 정도입니다. 대책본부를 비롯해서 유관기관 또 공조체계 여러 산불 예방에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전북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그 3월부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렇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진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대책 기간 동안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그 상시 비상 근무 체제로 이렇게 전환했고요. 예.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불 감시원이나 진화대원을 그 산불 취약 지역에 이렇게 전진 배치해서 불법 소각이라든가 무단 입산을 집중 단속하고 주말에는 기동 단속반을 그 운영해서 예방 계도를 병행하고 있고요. 예. 또한 일몰 전후나 강우 예보 전에 소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불 감시 인력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지금 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야간 산불 발생에 대비해서도 예. 신속 대응조를 시군별로 밤 8시부터 10시까지 배치해서 초기 대응 체제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오죽하면 과장님의 과의 이름이 산림자원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 과의 명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안타까운 건 과장님, 네네. 피해자 다수가 고령층이시잖아요. 우리 교수님도 네, 그렇습니다.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재난 대응 체계를 제가 마을을 가보니까 소성면 금동마을 가보니까요. 대부분의 뭐 저희 시골 마을도 그렇고 네.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이제 고령층이 많으시잖아요.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40%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 문자나 방송을 듣고 대피할까? 이 대응 체계 시스템도 그 마을별로 시골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금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마을에 거주하는 그 노약자 분들을 위해서 그 대피 마을별로 대피 방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재난 안전 문자를 이렇게 발송하는 등 산불에 따른 주민 대피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 그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읍면동 그 이 통장님들에게 연락해서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그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등 임시 거주 시설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한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그 산림 연접지에 위치한 그 취약 시설에 거주하는 그 취약자 노약자들이 지금 39개소가 있는데요. 우리 그 산불 발생과 동시에 그 도지사나 시장 군수 대피 명령에 따라서 예. 소방과 경찰 그 시군 협조하에 산불 현장 취약 시설에서 임시 주거 시설로 지정된 관공서나 학교, 그 마을 해관, 경로당 등으로 노약자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구분해서 대피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과장님께서 앞에 이제 실화 이야기를 하면서 쓰레기 소각 4건, 먼저 작년 기준입니다. 논밭두랑 소각이 3건, 성묘객실화 2건, 기타 이제 캠핑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실화인데 지금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캠페인이 소각 산불 없는 녹색 마을입니다. 네.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그 일시적 가뭄과 기온 상승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당초 2월 1일부터 운영했던 봄철 그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1월 20일로 앞당겨서 선제적으로 지금 가동을 했고요. 예. 도와 시군 읍면동에 대책본부를 지금 258개소를 운영해서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제를 이렇게 구축하였습니다. 예. 또한 그 산불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소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농업부서와 협업하여서 영농 부산물 수거 및 파쇄를 적극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예. 농산촌 그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소각 산불을 방지하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사업을 이장단 회의나 마을 반상회 영농 교육 시 집중 홍보한 결과 그 작년보다 11% 증가한 2,970개 마을이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에 대한 마을의 자발적인 참여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도 추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주진한 장수는 뭐 80% 정도가 산림 지역이고요. 우리 전북을 놓고 보더라도 전체 면적이 54% 이상이라고 하니까 산림 자원이라고 하는 이 소중함을 두 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그 담당 과의 또 과장님으로서 숲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숲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까지도 우리 도정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산림 자원의 소중함을 좀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도는 그 14개 시군과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숲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를 위해서 산림의 경제, 공익적,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나무 심기 등을 중점 이렇게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년 우리 산림 자원 분야 예산 규모는 총 2,364억 원으로 산불이나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 재해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분야별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다양한 숲 확대 조성에 중점을 두고요. 분야별로는 그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과 산림 자원 관리, 산림 재해 대응, 임업 소득 경쟁력 강화, 생활 녹지 공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그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와 산림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모두가 누리는 그런 자연 살림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살림국 황상국 산림자원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이제 또 무주로 가시잖아요. 가시면서 이렇게 산을 보게 되잖아요. 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아마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훼손된 산림을 보면 복구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 최소 30년에서 5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복원이 되려면 뭐 수백 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재가 돼버리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산불 조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산림의 이 자연 복원, 사람이 직접 나무를 심는 인공 조림 균형도 중요하겠고요. 침엽수와 화렵수의 어떤 균형도 필요하겠고 모든 것들이 자연이 주는 조화 속에서의 고마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에 그 산림의 복구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자연 복구와 두 번째 인위적 복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자연 복구는 자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복구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그렇죠. 단점이 있고 다만 인공 복구는 토질과 기후를 고려하고 또 적합한 수정을 선정하고 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내화수림이라고 해서 조금은 불에 조금 강한 수종들을 이렇게 대체해서 키우는 그런 인공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화수림이라고 하는 게 지금 화렵수나 난대수종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나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성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산림에 있어서의 화재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한 그런 네. 또 장점을 가진 거네요. 예. 그래서 전국의 산림을 보통 이제 산림 당국에서는 예. 특별히 산불 위험도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산불 위험이 좀 높은 지역 또 특별히 보호해야 될 시설이 있는 지역 주변 뭐 예. 이런 지역들에는 수종을 대체하는데 내화수림대로 예. 그렇게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옛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나무를 통해서 이제 땔감을 쓰고 낙엽들을 정리하는 그래서 낙엽을 이렇게 쉽게 보기가 어려운 산림 속에서 구조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여러 처방법으로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낙엽도 수거하고 미리 이제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서 아울러서 보면 경북 경남을 보면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소방차가 물 다시 실어 나누는데 오랜 힘든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빗물 조류 시설이랄까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산불을 통해서 최악의 산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대응책이 많이 늘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우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숲을 가꾼다 그러죠. 예. 네, 숲을 가꾼다는 얘기는 뭐 조림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정기적으로 적절한 곳에 우리가 이제 낙엽을 긁는다라든가 또 이제 필요 많이 유용하지 않는 나무를 제거를 한다라든가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실제 통계상으로 보면은 가꾼 숲에서는 30%의 나무가 수거나 피해를 보는데 그걸 가꾸지 않는 곳에서는 60% 나무가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수거나라는 것은 나무 자체가 튀면서 불꽃이 튀면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방 뭐 몇 킬로 많게는 이제 몇십 킬로까지 날아가는데 예.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숲을 가꾸는 거가 되겠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래가 얘기할 때 이제 빗물 저수지라고 그러는데 산에 한껏 비에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여름철에 집중이 되겠지만은 그 빗물을 갖다가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놔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댐을 만드는 거죠. 그게 대응이 아니고. 뭐 사방댐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빗물 저수지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자연 환경이 더 좋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것이 이제 결국은 수분을 이렇게 계속 흘러넘치니까요. 예. 그래서 빗물 저수지를 적절하게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은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에 산불이 나타났을 때
헬기라든가 혹은 그 소방차에 의해서 쉽게 그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불을 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숲을 잘 가꾸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빗물 저수지 그리고 만약 추가된다 그러면 임도를 좀 적절하게 만들어서 임도는 어떻게 보면은 불을 소화하는 그런 것도 기능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족이 그 대개 혼자 가는 것보다 가족이 어린 자녀서부터 가족을 데리고 나들이를 하면서 자연을 갖다가 친화적으로 어렸을 때 배움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갖다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요 포스터 많이 쓰잖아요. 그림 그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 조심. 많은 표어들 이게 그냥 단순한 표어의 교육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초등교육부터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결국에 부주의로 실화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교육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번 산불피해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의 이성우 소장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돌아가면 또 이제 산을 바라보게 되고 아유 어디에서 또 불이 안 나야 될 텐데 아마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바로 119 또는 산림관서 또 경찰서 등에 빠르게 신고를 해주시고 대피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은 빠른 진화도 중요하지만 불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얘기 나왔듯이 모두가 저희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불들이기 때문에 그 예방 활동 또 그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산불 예방에 조금 더 국민들의 마음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태현 명예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강조했을 때 우리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산 제조도 중요하지만은 자연이 있어야만은 그것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만약 그 공장이 안 돌아갔을 때 조금 덜 우리가 소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덜 소비한다는 것은 결국 자연에서 이루어진 걸로 해서 충분히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나무는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약 2.4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소나무 17그루가 담당할 수 있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재 건축을 산림 자원을 해소하지 않고 탄소를 흡수를 저장한 창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평짜리 목재 건물 한 동에 빨아들인 양이 34.6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18대가 1년간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가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목재 건물에 대해서 약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재는 콘크리트보다 첫 번째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세기 때문에 화재에 오히려 강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목재 같은 거는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이 거의 없죠. 일반 쇠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산림 자원을 잘 활용해서 자연과 친화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심고 누구는 불을 지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하고 지켜야 되는 산림 자원,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특히 이 기간엔 더욱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이성우 소장, 우석대학교 소방방지학과의 하태현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